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 두 번째 제시문 과제학습 해설과 더불어 인문예술 세 번째, 네 번째 과제학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시간에 제시된 과제학습 해설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지식을 얻는 방법으로 실정주의적인 방법을 먼저 소개를 했는데, 자, 실정주의 방법은 뭐냐면 인식 주체의 개입이 없이 얻을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지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딜타이와 베르그송은 인식 주체의 개입이 없는 지식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인식 주체의 개입이 있는 지식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인식 주체의 개입이 없이 얻을 수 있는, 즉 실정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자연과학과 베르그송은 그렇죠. 다섯 번째 문단에서 실정과학이 있다고 봤습니다. 반면에 인식 주체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식으로 딜타이는 정신과학, 그리고 베르그송은 형이상학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. 두 번째 문단은 특히 베르그송은 사물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하나는 그렇죠, 분석이고 또 하나는 직관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분석과 직관인데, 자, 여러분들은 어떤 게 분석이고 어떤 게 직관인지 요 구분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분석과 어떤 직관의 특징인데, 자, 요 부분은 두 번째 문단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다음 네 번째 문단은 우리의 인식이 직관에서 분석으로 갈 수는 있는데, 이거는 되는데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. 하나는 분석은 보편적 개념이라는 틀에 매여서 개별적인 것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고, 또 하나는 개념은 부분이 아니라 요소라는 겁니다.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인식이 분석에서 직관으로 갈 수 없다고 봤고, 그 다음에 베르그송은 분석과 직관은 대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. 자, 분석은 실정과학의 수단이고 직관은 형이상학의 수단이다. 이런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전체 내용은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용어가 분석에 해당하는지 직관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라는 겁니다. 요것만 잘 분류하면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분석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직관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상징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과 요소는 분석과 직관으로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분석 부분과 요소는 지우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대상 간의 어떤 그 비교는 분석이죠. 외부에서 보는 것 역시 분석입니다. 내부, 단순 이런 것들은 직관에 해당되고, 관점, 상징이나 관점 이런 것들은 분석에 해당되고, 공통성, 동일시는 직관에 해당되죠. 내부에 들어가서 그 어떤 대상과 어떤 동일시, 이거는 직관에 해당됩니다. 보편적 분석에 해당되고, 개별적 불가분 다 직관에 해당되겠죠. 고유성 직관에 해당되고, 상대적이다, 이거는 분석이고, 절대적 직관이고, 형이상학 직관이고, 자연과학과 실정과학은 분석인데 비해서 정신과학과 지적공감은 역시 이제 직관에 해당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 그 학습지를 보니까 다 성실하게 했던데,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. 4번입니다. 대상의 고유한 속성입니다. 고유 분석입니까? 직관입니까? 그렇죠. 직관이죠. 자연과학과 형이상학은 인식 주체의 개입을 배제한다. 자연과학은 배제하는 게 맞지만 형이상학은 인식 주체의 개입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잘못됐다. 자, 다음
11번 보겠습니다. 베르그송은 분석과 직관은 형이상학적 지식의 수단이다. 형이상학적 지식의 수단은 분석이 아니라 직관이죠. 분석은 안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2번입니다. 형이상학은 대상을 절대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. 자, 절대적인 거는 맞는데 대상을 재현할 수 있다면 안 되죠. 자, 5번째 문단 맨 끝에 나왔습니다. 13번입니다. 보편적 개념을 사용하여, 자, 보편적 개념이니까 분석입니까? 직관입니까? 분석이죠. 직관에 의해 가능하다면 역시 안 됩니다. 자, 15번입니다. 소설 속의 인물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기지의 요소, 이미 알고 있는 요소로 환원시키는 것이다.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직관입니까? 분석입니까? 역시 분석이죠. 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렇게 그 내용 일치 여부, 아주 세부 정보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. 네 번째 문제는 요약하기인데 300자 내외로 요약하라고 했는데, 자, 이거를 300자로 줄 수도 있고 30자로 줄 수도 있습니다. 300자로 줄 수도 있고 30자로 줄 수도 있고, 아니면 10글자로 요약하라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맞추어서 요약하는 능력 길러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한 문제 제시를 했는데, 보기에서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식, 실정주의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. 자, 요 한 문장인데, 한민복 시인의 가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. 한 줄짜리 시인데, 이 시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서술하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실정주의적 지식과 형이상학적 지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, 실정주의적 지식은 인식 주체의 개입이 없죠. 객관적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그 대상을 보면서 다른 대상과의 어떤 그 비교에 의해서, 예컨대 뭐 공통점을 찾아낸다든지 비교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, 이게 실정주의적 지식이고, 형이상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내부까지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 대상과 어떤 동일시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식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답들을 보니까 뭐 좀 기발한 그런 어떤 답들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정주의적 지식은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, 자,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, 5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 자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같다, 공통적이다, 그래 본다면 잠이 들었다, 이거는 실정주의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자는 모습의 어떤 그 공통성, 다른 대상과 비교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아주 기발한 답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 하면,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. 한 문장. 그러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, 그것도 여기에서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실정주의적 지식, 인식 주체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니죠.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.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뭐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해서 뭐 9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, 뭐 이런 것도 어떤 그 실정주의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적 지식은 어떤 거냐 하면, 자, 우리가 이 잠자는 사람이 누구의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외부에서 봐서는. 그러면 내부로 들어가면 내가 이 화자와 동일시된 상태라면 가능하다는 거죠. 아,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들었다는 얘기는 불 켜놓은 채, TV 켜놓은 채 잠들듯이, 아, 이 사람은 이 화자가 당신 생각을 늘 하는구나.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하고 뭐 늘 당신 생각을 하는구나. 그렇게 보면 이 화자는
이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구나. 이런 것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사랑, 뭐 관심 이런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지식은 형이상학적 지식이 된다는 거죠. 인식 주체의 개입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를 해석하는 것은 대개 형이상학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근데 여러분들 이 시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든 적이 있습니까? 뭐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누구의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들 수 있는 그 대상이 한 3사람쯤만 있으면 그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반면에 여러분들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들 사람이 있습니까? 역시 그런 사람도 한 3사람쯤 있으면 역시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창의적 사고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는 제시문 2개를 같이 보겠습니다. 인문예술 3번째 제시문, 4번째 제시문 할 양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해결이 혹시 좀 늦어지면 수강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 수강하고 요 과제 학습지를 올리는 것은 뭐 시간표대로 이제 다른 과목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올려도 됩니다. 오늘 중으로 요 해당 날짜 그 중으로 올리면 되겠습니다. 자, 특히 이제 3번째 제시문은 요 3번째 제시문입니다. 3번째 제시문의 2번째 문제는 이렇게 한번 출제해 봤습니다. 자, 요 보기에 2개의 문장이 있는데 2개의 문장, 예컨대 1번은 허약하는 공간 구축소의 특성을 나타낸다. 공간 구축소 특성인데 이 3번째 제시문에는 용어가 예컨대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. 뭐 정신공간, 공간구축소, 요소, 특성, 관계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제시문에서 특별히 정의된 용어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잘 읽어보고 정신공간이 뭐다, 뭐 공간구축소가 뭐다. 예컨대 어제라고 하는 말은 공간구축소에 해당됩니까? 안 됩니까?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어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나 이 글에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걸 잘 보고 답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2번째 제시문은 그러니까 그 랑케의 역사관에 대한 글인데 역사관을 비판하는 글을 써보자고 그랬습니다. 자, 비판하려면 랑케의 역사관이 뭔지 글을 읽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의 준거가 마련되어야 되겠죠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관을 준거로 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역사가의 어떤 그 역사 인식을 준거로 해서 랑케의 역사관을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한번 뭐 한 줄이 되었던 10줄이 되었던 일단 써보십시오. 그 과정에서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 길러집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3번째, 4번째 제시문 해설하고 그 다음 제시문에 대한 과제를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.